자, 여기서 보시면 검정기를 이용한 광전 효과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건 차근히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 돼. 잘 닦은 아연판. 여기서 아연판은 금속이라는 거야. 금속이니까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검정기의 금속판 위에 올려놓고 털가죽을 마찰한 에보나이트 막대를 아연판에 접촉하여 음전하로 대전시킨다 라는 말의 뜻은 여기서 전자를 빼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빼줬어. 검정기의 아연판에 각각 자외선과 형광등을 비추어 금속박의 변화를 관찰해 볼게요 라고 할 거예요. 검정기의 음전하로 대전시켰을 때 금속반의 변화는 여기서는 금속박이 어떻게 될까? 음전하로 대전됐으니까 자기들끼리 청력, 옆에다 살짝 써주실까요? 청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게 자외선을 비추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외선을 비춰줬더니 자외선 등의 아연판에 가까이 비출수록 금속박 밑줄 결론 금속박이 어떻게 됐냐면 금속박이 오므라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위로 가볼게. 여기서 보자. 여기서 털가죽을 마찰한 에보나이트 막대를 아연판에 접촉시켜서 음전하가 되었다라는 것은 전자들이 이쪽에 다 몰렸다는 뜻이야. 이해가 되었을까? 있으니까 전자들이 있으니까 서로 반발력 때문에 벌어진 거지. 그런데 오므라들었다라는 건 얘네들이 전자들이 이쪽에서 빠져나갔다는 소리죠. 그래서 자 아연판의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이 자외선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특정 진동수 이상의 에너지를 빛을 비춰줬더니 어떻게 튀어나오는 광전자 수가 많아진 거야. 튀어나갔다는 거지. 전자가 방출돼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들 때문에 반발력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자외선을 비추었더니 전자가 나갔어. 그러니까 전자수가 줄어드니까 청력이 적어져서 다시 원래 상태로 오므라드는 거지. 그런데 형광등을 비추어 보았대요. 이번에는 형광등을 비추었더니 오므라들지 않았어요. 왜? 특정 진동수 이하의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쳐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외선과 형광등의 차이는 진동수가 큰 I, 그 다음에 진동수가 작은 I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도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광량자설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1905년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것으로 빛이 여기서 이렇게 연속적이어야 되는데 얘가 연속적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이 입자성은 불연속적이다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빛을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진 입자 밑줄 빛을 불연속적인 입자를 가진 입자 얘를 광량자라고 하기로 하였대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볼까 요걸 지우지 않아야 돼. 여기에 있는 빛을 뭐라고 할 거냐면 빛을 입자다. 불연속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빛은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는 입자라는 말로 써서 빛을 입자다라고 했고 얘를 줄여서 어때? 광이 입자는 질량을 반드시 갖고 있다 보니까 빛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 그래서 얘를 광량자라고 명칭하기로 했대요. 그래야 입자의 성질을 띠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여기서 그때의 에너지를 플랑크 상수의 진동수 에너지적 개념으로 오케이, 여기가 진동수예요. 진동수. 그 다음에 얘가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데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자, 그 다음에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광량자설에 의한 광전 효과에 해서 밑줄 한계 진동수 뭐 방출 진동수라고 하는데 일단 한계 진동수라는 말에다가 밑줄 점차 살을 붙여 나가는 거야. 한계 진동수라고 하면은 여기서 광전자가 방출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진동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돼. 방출하는데 필요한 요 에너지를 어떻게 여기서 플랑크 상수를 넣어주고 F0 요 아이를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라고 하고 같은 말로는 문턱 진동수라고 하기로 하였대요. 요 내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렇게 쓰기로 했대요. 여기까지는 되어졌고 그 다음에 방출하는 광전자의 수 여기서 나온 전자를 빛에 의해서 나간 전자 광전자 조심해요. 얘는 광량자는 넣어준 입자고 나온 전자는 광전자라고 표현합니다. 어휘가 조금 달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 이 세기는 빛의 세기는 광자의 수. 여기서 주의. 여기서 아까쯤에 얘가 나가고 안 나가고는 진동수를 가지고 어디 갔니? 진동수를 갖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주의해. 나왔어. 일단 전자가 나왔는데 나간 광전자의 개수 몇 개가 나왔니? 라는 건 바로 빛의 세기랑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요렇게. 그래서 구별해 줘야 돼요. 여기선 지금 에너지적인 측면, 여기서는 지금 이 에너지적인 측면은 바로 진동수와 관계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개수 몇 개니는 세기와 구별을 하는 것이고 요게 헷갈리면 이제 작살 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전자의 개수도 커집니다. 그 다음에 최대 운동 에너지 여기서는 어떻게 돼? 요 아이를 운동 에너지 EK로 쓰기로 하였다는 거지. 그래서 관계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HF는 HF0 더하기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넣어준 에너지는 내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로 해석한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다가 고유 명사들을 넣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져요. 자, 광자의 에너지와 광전자의 방출이라고 되어져 있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는 광자와 광전자 정확히 구별해 주셔야 돼요. 광자는 넣어주는 거야. 한 개의 에너지를 넣어주게 되면 전자가 방출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값이 있어. 요거를 우린 뭐라고 그래? 요걸 얘기하는 것이야. 자,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전자가 방출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보다 작아. 그럼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가지 않아. 나가지 않으니까 세기도 있을 수가? 세기가 있으려면 일단 전자가 나와줘야 돼. 나온 다음에 몇 개가 나왔니? 나가지도 못했는데 몇 개가 나왔니? 할 수 없지. 나왔어. 그때 몇 개가 나왔어?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Y축을 보세요. 여기 얘가 요걸로 낮은 거야. 낮으니까 여기까지는 못 가니까 어떻게 돼? 아무것도 나오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데 광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 HF가 이만큼인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다? 여기서 약해지만 광전자가 방출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별거 아니야. 한 번만 보면 돼. 자, 이쪽에서 볼까요? 요 아이를 끌고 들어올게. 요 아이를 끌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 얘를 운동 에너지를 내비두고 얘를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플랑크 상수는 공통이니까 F 빼기 F0이 되어지겠죠. 오케이.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하자. 우리가 앞에서 전파 속력 배웠었던 거 기억나? 전파 속력은 어떻게 구하더라? 주기분의 파장으로 하고 같은 말로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 했던 거. 하면서 주기랑 진동수는 역수관계예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 얘를 진동수는 주기 요걸 냅둘게.
요거 굳이 여기까지 주기까지 넘어오지는 않을게. 자, 이렇게 됐어.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매질이 동일한 매질, 잘 들어야 돼요. 동일 매질이 되어지니까 동일 매질 속력이 어때? 동일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진동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진동수는 파장의 역수가 돼버리겠지? 얘 값이 일정하니까 얘가 크면 얘가 작아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를 내가 1번씩이라고 하고 내가 얘를 2번씩이라고 한다면 하나 더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 운동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를 내비두고 이 진동수, 이때 넣어준 진동수를 파장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빼기 얘가 한계 파장. 요거를 요 아이는 얘를 한계 진동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한계 파장으로도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 관계식이 하나 살짝 얘를 통해서 쑥 들어갔다가 툭 튀어나오는 거네. 오케이. 이렇게 봐줄 필요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빛의 이중성이라고 되어 있죠. 빛의 이중성. 현대는 빛의 파동과 파동성과 이중성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다면 아인슈타인 전에는 빛은 파동이었지 입자가 아니었다가 이제는 이 광전 효과를 통해서 현대에서는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 여기서 또 하나 동시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때는 파동성을 이런 상황일 때는 입자의 성질을 띠고 있다. 어느 순간에 입자의 성질과 파동성은 중 하나만 측정이 되어지는 거. 파동성의 증거. 여기서 한번 밑줄. 파동의 대표적인 증거로는 회절과 간섭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입자성은 광전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어집니다. 자, 컴프턴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를 광량자설로 설명한 이후, 미국의 물리학자 컴프턴은 X선과 전자의 충돌 상황에 대해 이를 뒷받침, 밑줄이야, 뭘 더 하겠다는 게 아니라 뒷받침하는 실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프턴 효과는 X선을 전자를 입사시켰을 때 산란된 빛, 그냥 듣기만 해. X의 파장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파장이 증가한대. 왜? 자, 간단하지. 여기 있는 파장하고 이 에너지를 보자. 여기 있는 에너지하고 여기 있는 에너지 누가 더 커? 얘가 더 에너지가 더 큰 거 맞아? 왜? 얘가 이 둘로 나뉜 거니까. 에너지가 얘가 커요. 그러면 에너지는 진동수와 관계하니까 여기 진동수가 크고 여기 진동수가 작을 거 아니야. 그럼 파장은 여기가 짧고 여기가 커야겠지. 반비례 관계니까. 그러면 넣어준 파장에 비해서 나간 파장이 크더래. 넣어준 파장에 비해서 나간 파장이 크대. 그럼 에너지가 줄었다는 거지. 그럼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뭐 했을 것이다? 그 전자는 운동 에너지에 쓰였을 것이다. 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X선에 여기서 산란된 건 튀어나간 걸 얘기해. X선의 파장이 증가하였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증거가 되어주는, 그래서 운동량은 파장의 플랑크 상수를 넣어줬다라는 거, 요거 하나 정도 공식 정도는 잡아주시면 되고, 운동하는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운동량이 보존되는 것, 운동량이 보존되는 것, 그래서 보존 법칙에 의해서 X선의 입자의 성질은 운동량을, 왜?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운동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충돌은 X선의 일부는 파장을 잃고 운동량을 얻었다라는 것이, 얘가 파장이 줄어든 만큼 운동량을 운동 에너지, 운동량으로 해석했다라는 겁니다.